뇌졸중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뇌졸중 급성기 치료 집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퇴원후 운동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말씀 나눠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선병원 재활의학과 김승현입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어깨도 아프시다라고 하고 허리도 아프시다라고 하고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뇌졸중 환자분들한테는 근골격계라고 하는 질환이 많이 발생할까요? 뇌졸중은 뇌혈관 문제지만 결과는 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후 신체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근육과 관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뇌졸중 이후 근육 약화와 경직이 동반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또 정렬이 틀어지며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경직으로 인해 근육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굳으면서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좌우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내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비대칭적인 자세나 이상 보행 패턴으로 이어져 특정 근육과 관절의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이 과부하는 마비측뿐만 아니라 정상측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겨 근골격계 손상이 없더라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마비랑 또 경직,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근육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절에 과부하를 줘서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표현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흔히 이제 편마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마비가 생긴 약한 쪽만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상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분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정상측 팔다리를 마비측보다 더 많이 쓰게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퇴행성 질환이나 힘줄염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정상측이 아프게 되면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주로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 잘 발생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관절염이나 힘줄염 등이 조금 더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통증은 어깨에서 나타나고요. 그 외 허리나 무릎, 발목 등 다양한 부위에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체, 특히 이제 어깨 통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질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어깨 통증, 말씀하신 어깨 통증인데 이제 마비측과 정상측 모두 발생할 수 있고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비측 어깨 통증은 일반적인 어깨 통증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24%, 이제 많게는 84%까지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이고요. 편마비 어깨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에 따른 관절의 아탈구, 경직, 관절 주위 조직의 유착, 감각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게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벌릴 때 통증이 심하고 옷 입기나 세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통증 때문에 숙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마비 어깨 통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매일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벌리고 돌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비측 어깨는 움직임이 줄면서 관절낭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제 흉근과 견갑 하근이 짧아져 어깨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말리기 쉽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깨를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상 운동 범위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한 근력 저하로 인해서 어깨 근육 협응이 깨지고 견갑골의 움직임도 제한이 되므로 견갑골 움직임을 활성화해서 올바른 협응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예방 운동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이 들기 어렵다거나 팔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프다고 하시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상측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상측은 과사용으로 인한 힘줄 손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깨 주위를 둘러싼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이 잘 발생합니다. 보통 빨래를 널거나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는 동작에서 그리고 또 팔을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통해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팔을 들 때 어깨 바깥쪽으로 통증이 생기거나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생기고 이제 어깨가 딱 하고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찢어져서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회전근개라고 해서 이제 돌리는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질환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회전근개 손상은 견갑골과 상완골의 움직임,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고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으로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하고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은 되도록 낮은 데 두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벼운 물건만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작, 어깨가 이렇게 돌리는 동작에서 힘이 빠질 정도로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 관절에서는 어떤 문제가 주로 생길까요? 하지도 상지와 마찬가지로 관절염이나 힘줄염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특히 하지 관절은 체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절이 틀어지면 다른 관절의 정렬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젠가 게임에서 나온 조각이 잘못 빼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마비와 경직으로 정렬이 틀어지고 정렬이 심하게 무너지면 젠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통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에서는 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발목에서는 발바닥 굽힌근 약화로 적하수가 생기고 경직으로 인해 첨적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목 통증과 불안정성을 일으켜 발목을 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첨적 변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손으로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발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깥쪽이 이게 안쪽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변형이 일어나고 걷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삐게 되게 됩니다. 무릎에서도 사실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무릎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변형이 있는데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는 반장슬, 이제 영어로는 백리라고 하는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발바닥 굽힌근, 대퇴사두근, 고관절 신전근의 약화로 인해서 해당 근육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어 이 체중을 무릎 후방인대에 실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거나 뻣뻣해진 경직으로 인해서 무릎이 과신전, 과도하게 신전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장슬, 백리가 지속되게 되면 무릎의 후방 구조물 손상과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바닥, 무릎, 그다음에 고관절까지 무릎에 움직이는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정말 정확합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경직과 약화로 움직임이 제한되며 장요근이나 고관절 외전근에 힘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도 아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허리까지 아프시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좌우 근력의 불균형, 첨적 변형이나 반장슬 같은 경우 때문에 잘못된 보행 습관이 생기고 하중 불균형으로 척추 정렬이 무너지고 엉덩이, 무릎, 발목 문제로 허리 부상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증 같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관절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하지 문제는 결국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근본 문제인 마비 그리고 경직이니까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관절 구축 방지가 핵심입니다. 발바닥 굽힌근의 스트레칭,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의 스트레칭과 강화, 약화되기 쉬운 고관절 외전근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지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지팡이나 발목 보조기 같은 보행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재활의학과에 의뢰를 드리면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보조기구를 좀 사용을 해라 진짜 많이 추천을 받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체형에 맞게 보조기구를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결국은 이게 단순히 예쁘지 않아서 밖에 나가면 누구가 볼까봐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한 달, 두 달, 세 달은 괜찮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이 되면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이 생기니까 걷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환자분께 지팡이를 쓰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발목이 족하수가 있다고 하면 발목 보조기를 꼭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지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감각이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질환별로 나눠 설명드리니 정말 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핵심은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관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